어느 평범한 오후, 당신이 편의점을 나서다 길 건너에 세워진 낡은 차 한 대를 발견했다고 상상해보자. 별것 아닌 듯 보이지만 어젯밤에도 그 차가 골목 어귀에 서 있었던 것 같다는 기억이 스친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차가 눈에 들어온다. 우연이라고 넘기려 해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감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이것이 단순한 기억의 오류인지 아니면 진짜로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인지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며 살아가는 사람이 전 세계에 수만 명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들은 스스로를 특정 표적계인, 영어로는 타어기티드 인더비조엘이라 부른다. 그리고 더욱 기이한 사실은 이 사람들 대부분이 서로를 만나기 전부터 거의 동일한 경험을 묘사한다는 점이다. 집단 스토킹이라는 현상이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이 전 세계를 연결하기 시작하던 무렵이었다. 각자의 방에서 홀로 공포를 느끼던 사람들이 온라인 포럼과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를 발견하면서 이 현상은 개인의 고립된 경험에서 거대한 집단 서사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그리고 한국에 이르기까지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어 놀랍도록 비슷한 이야기들이 쏟아졌다. 스스로 피해자라 밝히는 이들의 이야기는 놀랍도록 일관된 패턴을 보인다고 전해진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의 시선이 유독 자신을 향하는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에서 출발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웃이나 직장 동료들이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확신이 자라나고 이윽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세력이 자신의 삶 전체를 통제하려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이들은 말한다. 그 서사가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서 끝나는지 외부에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이들이 묘사하는 피해의 내용은 때로 더 구체적이고 극적인 양상을 띈다. 일부는 여러 대의 차량이 교대로 자신을 미행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이들은 직장과 가정 모두가 감시망 안에 들어와 있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전자기파 무기나 마이크로웨이브 기술이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심지어 두개골에 직접 목소리를 전달하는 기술이 사용된다고 믿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된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주장들을 신중하게 기록하면서도 그 해석에 있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한다. 이 현상의 규모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적지 않은 놀라움을 자아낸다. 온라인 커뮤니티만 집계해도 수만 명의 자칭 피해자들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영상 플랫폼과 포럼에는 수천 건의 피해 사례가 꾸준히 게시되고 있다. 집단 스토킹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법률 지원 단체나 심리 상담 커뮤니티까지 형성됐다는 보고도 있다. 이쯤 되면 단순히 몇몇 사람의 착각이라고 쉽게 치부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연구계 일각에서 나온다. 연구자들이 특히 주목한 것은 이들의 서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동일하게 수렴되는가 하는 점이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때로는 인터넷에 전혀 접근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유사한 패턴의 경험을 보고하는 사례들이 발견됐다. 같은 종류의 괴롭힘 방식, 같은 종류의 추적 기술, 심지어 조직의 운영 구조까지 이 일치성은 단순한 우연으로 설명하기에 지나치게 정밀하다는 것이 일부 연구자들의 시각이다. 2015년 호주와 영국 연구진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는 이 분야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참조점 중 하나다. 연구진은 집단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는 응답자들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분석했고 그 결과는 명확했다고 보고됐다. 응답자 전원의 진술이 임상적 망상 기준을 충족했다는 것이다. 반면 같은 연구에서 개인 스토킹 피해자 집단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였으며 기극명한 대조가 연구자들의 가장 강력한 논거가 됐다. 그런데 이야기를 단순하게 마무리 짓지 못하게 만드는 역사적 사실이 있다. 실제로 국가기관이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아 조직적 감시와 심리전을 펼친 사례들이 역사 속의 문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미국 FBI의 CYNTLPRO 작전은 1956년부터 1971년까지 반정부 인사와 시민운동가들을 상대로 체계적인 미행, 정보 수집, 심리적 교란을 실시한 것으로 기밀 해제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러한 역사적 선례는 조직적 감시라는 서사를 순수한 병리 현상으로만 분류하기 어렵게 만드는 맥락을 제공한다. 심리학 연구자들은 또 다른 층위에서 이 현상을 들여다본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패턴을 찾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 능력은 오랜 진화의 산물이다. 그런데 이 능력이 과잉 활성화되면 아무 관련 없는 사건들 사이에서 의미 있는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현상 심리학에서 아포페니아라 불리는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어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이 현상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 연구자들은 중요한 단서를 제시한다.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 이러한 경험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립된 채로 홀로 그 감각과 씨름했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이 열린 이후 유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발견하고 서로의 서사를 공유하고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는 순환 구조가 형성됐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이 공유된 신념 체계를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제코 챔버 효과일 수 있다고 추정한다. 첫 번째 유력한 가설은 이것이 근본적으로 정신건강의 영역에서 설명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편집성 성향이 두드러지거나 특정 정신병적 사파를 경험하는 경우 이와 유사한 피해 사고가 나타날 수 있다고 임상 현장은 보고한다. 2015년 연구 결과는 현재까지 이 가설을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로 꼽힌다. 그러나 이 가설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지점이 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왜 이토록 정확하게 같은 서사 구조가 반복되어 나타나는가 하는 질문이다. 두 번째 가설은 이것이 디지털 시대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집단 심리 메커니즘이라는 설명이다. 인터넷이 유사한 불안을 가진 개인들을 연결하고 플랫폼 알고리즘이 관련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추천하면서 특정 믿음 체계가 자기 강화적으로 증폭된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집단 스토킹 현상은 21세기 정보 환경이 인간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 연구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이 가설 역시 인터넷 접근이 없는 환경에서 보고된 유사 사례들을 온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세 번째로 검토할 관점은 앞의 두 가설이 사실 서로 배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심리적 취약성을 가진 개인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특정 서사 틀을 습득하고 그 틀 안에서 자신의 경험을 재해석하는 과정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내러티브 전염이라는 개념으로 논의하기도 하는데 개인의 내면에 있던 막연한 불안이 온라인 공간에서 구체적인 언어와 서사를 얻어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굳어진다는 것이다. 이 복합적 메커니즘은 현재도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 모든 가설들은 현상의 일부를 비추지만 그 어느 것도 전부를 밝히지는 못한다. 수만 명이 서로 접촉하기 전부터 거의 동일한 피해 서사를 공유하게 된 이유, 그리고 COINTELPRO 같은 실제 조직적 감시 프로그램이 역사 속에 실존했다는 사실 이 두 가지는 이 문제를 어느 한쪽으로 단정짓기를 거부하게 만든다. 진실의 전모는 아직 온전히 규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나는 감시당하고 있다는 공포 그것이 설령 외부적 실체를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공포를 느끼는 사람에게는 더없이 실제적인 고통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디지털 시대는 그 공포가 어떻게 개인의 내면을 넘어 전 지구적 공동체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목격하고 있는 시대인지도 모른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은 정신의 문제인가? 아니면 시대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전혀 새로운 현상인가?